BNK와 JB 그리고 DGB 금융지주 이런 지방의 금융지주사들 주가가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실제 이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큼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네. 지방은행들이 최근에 수익성 높이기에 좀 혈안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수도권 진출입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의 수도권 점포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71곳, 5년 전과 비교하면 6%가량 숫자가 늘었습니다. 네.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또 수도권에 밀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늘려서 이 수익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건데요.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의 경력 직원을 채용을 하고 또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수도권 여심 영업센터까지 만들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밀집한 기업들을 노린다. 그럼 지방에 있는 기업,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기업들이 뭔가 좀 대출이 잘 나오나 보죠? 아무래도 이제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기업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요. 또 최근에 지역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아무래도 지역 기업들이 많이 수가 줄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점포수를 늘려서 수익성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인데 실제 좀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이렇게 좀 금융권에서는 이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은행들이 수도권 점포수를 늘리는 대신에 지역 점포수는 줄이고 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은행 점포수는요. 전년보다 44개나 줄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지역 점포였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강화하고 기반이 되는 지역을 소홀히 하다 보니 이른바 충성 고객의 이탈이 우려가 됩니다. 이 지역민들은 지역 이름이 은행 앞에 들어가기만 해도 시중은행보다 금리 혜택이 적어도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민들을 소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들도 시중은행이나 또 요새 비대면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지방은행들은 지역 충성 고객을 외면하면서까지 수익성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성적표는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더 탄탄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돼 이젠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올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 자산은 28조 6천억 원, 전북은행의 자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으로 지난해 비슷한 규모였던 광주은행까지 제쳤습니다. 자산 규모 9조 4천억 원의 K뱅크 역시 유상증자 흥행으로 빠르게 몸집을 불리며 하위권인 제주은행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영세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지방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1분기 기준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64%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2배 이상인데 여기에 코로나발 부채 폭탄에 대한 우려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지방은행들은 빅테크 의존도를 높이면서까지 디지털화에 승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5건 중 지방은행 서비스의 지정 건수는 대구은행 2건, 부산은행 1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구은행의 환전 업무 항공사 위탁 서비스의 경우 지정된 지 3년이 다 돼가도록 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광주은행만 본허가를 받았을 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예비 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은행은 워낙 이제 전산 설비나 규모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스스로 디지털 전환해서 경쟁력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핀테크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디지털에 뒤처지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픈뱅킹, 인터넷 은행의 공세로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소매 고객들의 충성도마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은행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면 지방은행들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요즘 기업들 이제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네. ESG 경영 부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ESG 경영 뭐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중은행, 지방은행 할 것 없이 최근에 이제 국내 금융업계가 ESG 경영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지방 금융지주들은 특히 이 지배 구조 부분에서 다소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융회사 지배구조 부분에서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다. 정확히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최고 경영자 부분을 좀 주목해 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이 김지환 BNK 금융지주 회장 얘기를 먼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임기를 2022년까지 늘렸습니다. 김 회장은 46년생, 그러니까 올해 76세입니다. 네. 임기를 마치면 77세가 되는데요. 다른 금융지주들은 대부분 만 70세가 넘으면 회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이른바 나이 제한을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BNK 금융지주는요, 지난해 나이에 대한 규정 대신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의 연임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회장에 취임했을 때도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경제 고문을 맡은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제왕적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다른 문제도 또 있다면서요?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한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 얘기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겪은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 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지 매입을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 거래를 추진을 했는데요. 이 거래가 무산이 되면서 계약금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4억 원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책임 소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경영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김태호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용만 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 은행장은 당시 대구은행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전 은행장은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토지 매매를 빙자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경영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2, 3년 주기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조사지만 내부 통제 항목도 살펴보는 만큼 이 관련된 경영진 비리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점포만 옮길 게 아니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부터 다지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